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나 게시물로도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나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장소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건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거나 합의에 응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무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첫 번째 단계는 표현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가장 빠르게 진행할 경우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재하여 합의금 규모와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면 이후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뒤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이나 원본 자료, 제3자의 증언 등은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 사실 일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성문, 사회적 기여 활동,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